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부산시장 관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사 이게 두 번째 같은데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 시민공원이 돼 있네요. 아, 박형준답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는 이게 관사였으니까 시장만 쓰는 곳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공개를 하고 요 카페를 차렸네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시네요. 네, 네, 부산시 박형준 시장과 앉았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저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다양한 주제로 우리 고 박사 고견도 또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이 부산이 1년 중 제일 바쁜 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페스티벌 10월이라고 저희가 17개 축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네. 또 비팜이라고 국제 이 공연 마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웹툰 페스티벌이나 또 K-팝 콘서트도 있고 또 부산이 지금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락 페스티벌이 지금 삼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티켓 판매가 2배 이상 돼서 지금 일종의 락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삼락공원 저 낙동강변에 예. 저희가 창원에서 거기에 거쳐서 왔는데 3만 명이 운집한다고. 3만 명 이상이 운집하죠. 그리고 지금 3일간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그룹들은 다 참여를 하고 그래요? 또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그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소풍도 하면서 또 음식도 즐기면서 또 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 진가가 드러나고 있고 한때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조금 못했었는데 작년, 금년 또 특히 금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삼락공원은 그 자체로도 참 좋은 곳인데 그 락 페스티벌 하니까 왠지 저 부산 사람들 기질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부산이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 300만 돌파를 그래요? 하게 됩니다. 해외 관광객 300만. 그리고 국내 관광객까지 합치면 수천만이고요. 해외 관광객들도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적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우리가 관광객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다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지만 이 깃발 들고 막 줄 서서 다니는 그 관광객들은 별로 떨어뜨리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개별 관광하고 딱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고 싶은데 찾아서 다니는 요 작은 단위 그분들이 진짜 소중한 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스가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될 아름다운 해양 도시 5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호놀룰루, 시드니, 마이애미, 스페인의 산세바스찬 그리고 부산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제 부산이 이미 글로벌 도시로서의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갔고 나 그중에 한 군데는 가봤어요. 부산. 지금 이제 우리가 엑스포 유치하면서 부산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변을 가면은 최근에는 부산이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기 먹거리는 워낙 좋으니까 먹거리에 즐길거리에 거기다가 이제 미슐랭이 서울만 미식도시 거기에 이제 평가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부산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슐랭 도시가 됐고 부산이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에 이제 다양한 셰프들이 서울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셰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부산이 그야말로 좀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참 아쉽게 그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직후에 우리 박형준 시장이 그 언론에 인터뷰한 대목 중에
그 대목이 기억이 나요. 이걸 투자라고 생각한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투자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의 부산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열심히 그 유치 활동을 하셨지만 우리 재계나 또 우리 부산시나 정부 장관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네. 부산을 찾아온 각국의 장관급 이상이 150개국 부산을 찾았고 그분들이 부산을 와보니까 좋거든요. 그동안에 서울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랬다가 그렇지. 부산을 오니까 대도시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 갖출 걸 다 갖춘 도시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여기가 그런 마이스 전시회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또 다양한 페스티벌을 하기에 좋은 도시라는 거를 알고 돌아갔고 그분들 입으로 야 이게 부산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우리 부산의 브랜드 지수가 세계적으로 이제 평가 기관들이 하는 브랜드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GN이라고 거기는 이제 세계 최고의 평가 기관인데 거기서 이 평가하는 세계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는 부산이 세계 60위권에서 그 전에 요즘 14위까지 올라갔고 야, 그래요? 예, 그 국제 금융도시 지수에서도 부산이 50위권에서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25위까지 저희가 올라갔고 금융지수가 예, 아니 예. 그 산업은행이 빨리 내려와야지. 산업은행이 지금 내려오면 더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데 산업은행 본점이 안 내려오더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융이나 해양 그 금융, 선박 금융 이런 쪽으로 저희가 특화를 해서 최근에는 또 스타트업 이런 쪽에 많은 이 신장이 있어서 이 금융지도시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사람들이 오고 기업들이 오고 돈이 오게 하려면 이게 살기 좋은 곳이 돼,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세계 행복도시를 영국의 그 GN에서 하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한 15위에서 20위권이었다가 지금 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부산이 미세먼지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여기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남쪽이고 적고요. 동쪽이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부산에 정주 인구보다도 소위 생활 인구라고 하는 잠시 왔다가 머물고 가거나 예를 들어서 월케이션을 우리가 쭉 열어갖고 여기 한 달 머물기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구도 많아졌고 또 국제회의나 전시회들이 많아져서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내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도 부산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 70년대부터 노래 히트시키려면 부산에서부터 떠야 된다고 했어요. 나훈아, 뭐 조용필.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떠야 전국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부산에서 떠야 세계로 가겠네. 아, 그렇죠. 저희가 꿈이 그거죠.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건데 이거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든지 혁신 역량의 한계에서는 또 초저출산 또 이게 계층이나 이 세대나 지역 간의 격차의 확대 이런 게 다 뿌리에 뭐가 있냐면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게 뿌리에 있어요. 사실 초저출산 극복한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수도권 인구 늘어난 것의 78%가 지방의 청년들이 올라가서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최근 한국은행 조사 결과인데 근데 그 청년들이 수도권에 올라가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고 일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집 구하기도 어렵고 출근 시간 길게 걸리고 또 생활비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친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지. 친구들이 없고 이러니까 외로워. 그런데 경쟁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런 초과밀, 초경쟁 그러다 보니까 초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구조화에서는 아이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당장 힘든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초감일, 초경쟁, 초스트레스를 주면 동물들도 새끼를 안 낳습니다. 출산율이 낮아. 출산율이 낮아요. 근데 그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도 발표를 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이 초감일
초경쟁, 초스트레스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사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하고 긴밀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혁신 거점들이 생겨서 그 혁신 거점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제는 서울 안 가도 그 근처에서 살아도 되고 아이 키우고 또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돼야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를 또는 결혼을 할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서 그냥 아이 놓고 난 다음에 지원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금 짧은 시간에 인구학적인, 사회, 문화적인, 또 인간 행태적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배려되면서 해법이 나와야 된다. 이 사회학 박사다운. 또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또 좋은 연구를 했는데 이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면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나 또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 조사가. 그게 제가 이제 국제 비교 연구를 좀 했는데 도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고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나가는 나라들. 혁신이 계속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하여튼 그 사회 문제도 좀 적고 출산율도 비교적 높고 이게 삶의 질도 높은 나라들 이게 되게 보면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한국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프랑스, 한국 모델은 이게 일종의 아기 모델이야, 아기 모델. 입이 큰 아기 생선 알죠? 그 생선이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입만 크니까 수도권만 뭘 자꾸 잡아먹고 다른 데는 빈약하고. 근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뭐 스위스, 덴마크,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유럽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북유럽 쪽에 가까운 나라들은 대개 이게 고래 모델입니다. 고래 모델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잘생겼어 우선. 그림이 이렇게 편포가 없고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돼 있고 날렵하고 그 다음에 혁신 거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혁신 거점이 있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경제가 받쳐주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 내에서 정주 여건이 되니까 청년들도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이러면서 출산율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걸 제가 확연히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프랑스하고 일본이 30년 동안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정체하는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아기 가운데서도 제일 못생긴 아기 모델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유럽 말씀하시니까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도시가 런던, 프랑크푸르트 막 이러잖아요. 프랑크푸르트가 200만이 안 돼. 그래요. 그런데 세계 금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혁신 거점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 지방 발전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출산 문제는 부총리급 부서 신설까지 가고 있고 지방 발전 문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명명하고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향이나 비전이나 방향은 사실은 저하고 인식이 거의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엑스포 유치를 부산에서 하고 이걸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게 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골고루 떡을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은 한계가 있어요. 서울이 다 벌어갖고 떡 좀 나눠주면 잘 되지 아닙니다. 이게 서울과 같은 혁신 거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혁신 거점을 부산도 만들고
부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광주도 만들고 대구도 만들고 대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주 좋은 표현을 했는데 NS국이 일단 있어야 된다. N극과 S국이 있어야 양쪽으로 분산이 되니까 중간도 혁신 거점이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은 N극만 있으니까 N극 하나로 다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 NS국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이외에 부산을 우선 혁신 거점으로 만들자. 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체가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에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요. 네. 그게 과거의 이 지방시대 전략이 떡을 나눠주는 식의 지방시대 전략이라면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식의 지방 시대 전략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피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정치권 전체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과감하게 정말 이 지역의 혁신 거점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 나서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이게 갇혀져 있고 정쟁 속에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국가 아젠다를 앞세우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법이라든지 산업은행법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이런 거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당신들이 소위 내걸었던 게 지역 균형 발전이고 맨날 분권이고 이런 거 주장한 당신들이 지금 보면은 제일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어느 순간 민주당도 수도권 정당이 됐어요. 그렇죠. 180명 중에 거의 10명 뭐 이런 가까운 데가 수도권에서 수도권과 그 주변 되니까, 사실 호남 기반의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랍니다. 여기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당내 구조 때문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전부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없어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또 표는 얻어야 되니까 전부 플래카드에다가 무슨 뭐 센터 뭐 유치 무슨 몇 억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박형일 시장 말씀하신 대로 떡 하나 더 갖고 왔어. 이거 자랑하는 거야. 시로 만들 생각은 맞습니다. 안 하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도 제가 왜 당신들이 이걸 반대하냐. 서울은 산업은행 없어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이미 기능 다 하고 있고, 산업은행이 여기 온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게 다 오는 게 아니다. 거기 서울에서 해야 될 건 한다. 다만 산업은행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그렇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능을 더 잘할 수 있고, 부산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 이전 하나가 그냥 국제금융기관 하나 오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갖는 거다. 지금 지역에서는 다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스타트업도 육성해야 되고 뭐 이런 새로운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서울에 90% 집중돼 있어서 여기는 빈사 상태에 있는데, 산업은행이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여기 오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사실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주도 산업화를 했지만, 그때도 이게 지역 거점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 1극 체제가 이렇게 심화된 거는 7, 80년대가 아니에요. 90년대 이후입니다. 그렇지. 근데 박정희 시대에는 그 당시 그 리더들이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가진 게,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이니까 이 항만 주변에 제조업 단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배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제조업 단지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해소를 하면서 경부축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경부축에 있던 도시들, 부산, 울산, 대구, 구미, 대전, 서울까지 다 발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상대적으로 호남이 조금 소외됐기 때문에 호남축을 또 광양이나 이런 걸 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민주화 이후에 이게 영원한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호남축을 발전시키는 거, 그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 당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부산이 옛날에 직할시였는데 이게 광역시로 떨어지고, 이게 영남축과 호남축을 같이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 빨려 올라갔어.
수도권으로. 그래갖고 90년대 이후에는 그야말로 인서울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도 이게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다 10위권 안에 그러니까 대학들이 옛날에는 지방국립대학이면은 진짜 그렇죠, 명문이었고 예. 그 지금은 그냥 지방대학이야. 그러니까 인서울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로 이게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지역의 혁신 역량이나 혁신 거점에는 대학이 제일 중요한데 대학이 점점 침체돼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의 혁신 역량이 점점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도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예전에는 제가 주로 서울에 있는 언론사에서 평론하고 활동을 했지만 근데 부산에 시사 토론, 정치 토론하는 심야 토론 같은 데를 제가 자주 내려왔어요. 광주도 자주 갔어. 대전도 자주 갔거든. 요즘은 그게 없어. 그 전부 언론까지 다 중앙에 그렇죠.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그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강남유 사회가 됐어요. 아하.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 학교를 보내거나 강남에 관계된 그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한번 따져보세요. 아하. 지방의 엘리트들도 아이들은 전부 중고등학교 되면 서울로 보내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대치동 교육이 전체 교육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구조화에서 강남 감각을 가져야 그 대한민국의 이를테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이렇게 막 정말 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강남 감각을 가진 그런 지배 엘리트들은 그게 자기 감각 세계의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또 뭐 지방이 못 사니까 우는 소리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의 사람들조차도 행복한 사회를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박경훈 시장하고 정치학회에서 했잖아요. 지방혁신. 그런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앙 언론에는 전부 오세훈 얘기만 났어. 이게 서울 시장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언론이 대권 주자로 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박형준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것도 행사를 부산에서 했는데. 그것도 제가 정치학회 간부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그분들이 이게 중요한 문제다 해서 서울시장하고 저를 부른 거고 제가 서울시장하고 따로 만나서 또 이런 문제들을 쭉 하니까 서울시장이 맞아. 그리고 자기도 대통령 되려면 이게 서울시기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게 그 아우르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전략 없이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무망한 짓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또 좋은 대안을 내놨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인식을 서울과 지방이 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 가면서 하나만 내가 더 얘기할게. 서울에 있는 분들의 인식 가운데 제일 그 문제 인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인천공항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게 이게 여객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공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 갖는 나라 중에 수준의 나라 중에 물류공항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98%의 항공 물류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물류의 40%는 앞으로 항공 물류입니다. 항공 물류를 하는 거는 되게 첨단 신산업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물류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공항에 그걸 다 몰아넣는 거는 고기만 발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비슷한 규모를 갖고 우리나라 경제 이미 10대 대국인데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물류공항이 다 2개, 4개, 2개 내지 4개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일본만 해도 3개고 스페인 2개, 이탈리아 2개, 독일이 3개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당연시 여겨. 그러니까 가덕동공항 만든다 그러고 여기 공항 더 만든다 그러면 이게 물류공항 만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도 보면 이제 이 동남권이 1,500만
그리고 여기에 중요 이 산업단지들이 많고, 뭐 아주 중후장대한 그 중공업 생산품은 이제 비행기로 안 하고 배로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 IT 산업의 핵심 부품들은 그냥 요 한 박스에 수십억 하는 거 비행기로 태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그 인천공항 있는데 뭐하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생산해서 포장해서 인천까지 올라가. 네. 그런데 하루 걸려.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야 돼. 이미 하루 늦어지는 거거든. 이 초스피드 경쟁 사회에서. 또 앞으로는 이게 항공과 배를 함께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와서 여기서 배로 가야 될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적항과 환적공항이 같이 있어야 있어요. 물류 산업이 발전하는데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가 세계적인 물류 도시가 된 이유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경영하는 사람들이 부산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 세계 2위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도시들 다 놔두고 우리가 2위 환적항이잖아. 우리가 바다가 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와갖고 피더선으로 중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서해안 들어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힘들다. 그럼 부산을 이용하는 게 일본보다 싸니까 또.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물류공항을 진작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처럼 우리도 되는 건데 그걸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어갖고 그래요.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쉽고.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내가 오세훈 시장의 발제문을 제 고성구 TV에서 전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박형준 시장 발표가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언론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서울과 부산의 차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오세훈은 대권주자고 박형준은 대권주자가 아닌 거야.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박형준이 대권주자가 돼야 되겠구만. 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나오잖아. 아이고 그렇게 아니 부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박정희 시장으로부터 쭉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계속 머리에 뒷머리 땡기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정말 분철을 다투고 막 이러는 어떤 그 국가 경쟁이고 도시 경쟁 시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입법 폐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잖아. 입법이 안 되면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정치가 완전히 정쟁의 늪에 빠져 있어요. 더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정쟁이 아니야. 8년 전처럼 대통령 그렇죠. 탄핵하겠다는 정쟁이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야 이거 8년 전처럼 되면 진짜 이거는 나라 망한다 싶어서 탄핵 저지를 위한 이 국민 전선이라도 지금 구축해야 되겠다. 우선 겁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시 전국 투어를 시작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 지자체장으로서는 정치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 제가 피하겠습니다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8년 전에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그때 분열되고 이런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통합위원장 맡아갖고 그때 미래통합당의 통합위원장 억지로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그런 게 우리가 그래도 힘을 모아갖고 정권 창출하는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가 와서 그러면 아마 또 이제 뭐 이쪽은 분열되고 저쪽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고 문제는 근데 그런 어떤 탄핵 같은 그 일종의 헌정 중단 사태야. 그렇죠. 권력 뒤집기를 통해 갖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어떤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을 갖고 잡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 맛을 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무조건 잡아야 자기들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그 논리로 권력 탄핵을 추구하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어젠다로 올라온 것들 가운데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정쟁의 그 늪 속에 서로를 다 빠져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헌정 질서를 또 중단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말입니다. 제가 부산 올 때마다 사실 약간 설레는 마음
왜냐면 고향이니까. 네. 그리고 부산이라서 제가 부산 자랑 한번 하자면 올 때마다 바뀌어. 당장 여기 이 시장 관사도 지난번 왔을 때 아니랬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예. 그리고 이게 시민 공간이 돼 있네요. 예, 제가 이거 역대 시장들이 이걸 이제 관저로 썼는데, 자기 개인 집 겸 집무실로 썼는데, 제가 이걸 시민들한테 완전히 처음으로 이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린 건데, 예. 그냥 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는 사는 처지는 다르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는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사롭지 않죠. 공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주 멋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갖고 최고의 건축가와 이 조경 그 전문가들한테 그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여기 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집에서는 못 느끼는 이 공적 공간의 특별함을 그 맛볼 수 그러면 있도록. 그 시장님은 어디서 살아요? 저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사저로 갔다가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관서로 들어갔는데 예.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이제 주말에 집무할 때도 없고 아하. 또 안전 문제도 좀 있고. 아니 주말에 시청 가면 직원들 나와야 그렇죠. 되니까 이제 예, 그것도 그렇구나. 힘들고, 그래서 예, 이제 관저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를 시민 공간으로 다 거의 그냥 다 완전히 예, 개방했더라고요.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개방한 지 9월 24일 날 리모델링이 끝나서 개방했는데 이미 2만 명. 아니 여기가 워낙 또 좋은 위치가 좋잖아요. 전망도 좋고 그리고 이게 건축이 말씀하신 대로 예사롭지가 않아. 우리 박경희 시장이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길거리 농구 서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노래회 활동도 하고 저 연극도 하고 하여튼 문화적으로 아주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좀 할까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여러모로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게 저는 부산시장으로서 정말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사실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인식을 저희가 오히려 이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잘 좀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팁. 요 카페 이름이 뭐예요? 요 커피숍. 여기 모모스인데 모모스가 우리 부산이 커피 도시로 지금 그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데 부산의 대표 브랜드 커피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왜냐하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저희가 3명 배출했는데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만드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 이게 그동안 그전까지는 없던 공간이에요. 여기 시장 관사 치셔도 되고 모모스? 아니요. 여기는 도모헌입니다. 이름은 도모헌이고 커피는 이제 모모스인데. 그래. 도모헌이라는 곳에 카페가 있어요. 그 도모헌 카페에 오시면 이게 관사예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부산에 오시면 앞으로 또 새로운 명소니까 여기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보세요.